할까? 2부 주제는요. 상반기에 기대작이었던 준 파트 2인데요. 21년에 이게 파트 1이 개봉을 했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네. 저희가 많이 대작으로도 뽑기도 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세를 타고 네. 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공지는 딴 거였잖아요. 저희가 어. 살인자 이행난감에서 네.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이 시류를 타는 게 중요하다. 개봉했을 때 빨리. 네, 사실 저도 거기서 이제 레슨런이 있어서 네. 우리가 그때 살인자 난감이 개봉 오픈 전에 네. 빨리 이제 웹툰을 보고 준비해서 빨리 오픈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패스트 라이브즈를 빨리 보고 개봉 전에 보고 개봉 전에 플레이리스트를 올렸죠. 아니 요즘 뭐 플레이리스트를 뭐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올려요? 갑자기 이거 기습 홍보 아니에요? 아니 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패스트라이브 자기 얘기를 맥플러리 얘기를 왜 해요? 근데 난 넘어갈까요? 웃긴 게 자기 얘기라뇨. 이거 맥스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맞지. 다들 자, 사람은 지밖에 몰라. 아, 그러니까 우리 게 맞는데 아, 뭔지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왜 갑자기 여기서 그래. 치고 들어오느냐? 그래 준 얘기해야 되는데.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할 시간 주겠다. 그거 왜 나 혼자 홍보해요? 맥플러리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저. 네네. 책 읽을 때 혼자 있을 때 틀어두기 아주 좋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네. 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총평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기 전에 네. 준 스토리를 먼저 짚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원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투만 보신 분들도 뭐 있고 이럴 수 있어서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준의 좀 배경을 아시나요? 네. 저도 대충. 좀 대충 알아요. 대충 알고 계시죠? 네, 네. 이제 듀는 만 191년 미래의 세대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만 191년이라는 것도 지금의 저희 기준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길드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는 건데 길드력. 이제 이 길드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어떤 기준에서 16,200년에 우주 길드라는 게 창립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주 길드라는 게 뭐냐? 이제 미래에는 행성을 막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행성을 왔다 갔다 할 때 보통 우리가 SF 같은 데서 보면은 엄청난 기술, 그치. 컴퓨터 막 인공지능 이런 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듀는 그렇질 않아요. 걔네는 우주에 이제 행성이라든지 항성 간 이제 이동을 할 때 인간의 능력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능력을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시켜가지고 특히 인간의 예지력 이런 거를 고도로 발달시켜서 이제 그 항해를 하는 항해사들을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조종을 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기계의 힘을 쓰면 되는데 왜 기계의 힘을 안 쓰고 인간이 그렇게 하게 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뭐야?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건가? 비슷해요. 이게 엄청나게 미래의 얘기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인공지능 이런 게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발달하다 보니까 기계를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네,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야말로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고 그 전쟁에서 결국에 인간이 승리를 하게 돼요. 이 듄의 세계관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공지능 같이 생각하는 기계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다 파괴해서 항성간 초고속 이동하는 것도 기계의 힘을 빌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인간의 예지력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니까 그런 게 만들어진 거고 그런 인간의 능력을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 중에 이제 베네 제세리트라는 집단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쵸. 이 베네 게세리트는 여자들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집단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잠재된 능력을 고도로 발달시켜주는 그런 집단으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두건 쓰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얼굴 이렇게 가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왜 좋다. 이게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항성 간에 막 이동하고 막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게 스파이스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치. 스파이스라는 물질은 뭐냐면 이걸 먹었을 때 수명 연장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예지력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각성 상태로 해서 발달시켜주는 그런 물질인데 환각도 보이고. 그렇죠. 중요한 건 스파이스라는 게 오직 한 행성에서만 나온다. 그게 바로 아라키스 행성입니다. 이 듄의 배경이 되는 아라키스 행성이에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라키스에서 그 스파이스를 채굴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막에 모래벌레들이 살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모래벌레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래벌레를 피해서 채굴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석유도 그렇잖아요. 네. 석유를 채굴하는 모으는 집단이 있고 아무나 막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아라키스에서의 그런 어떤 스파이스의 권리를 갖게 된 그런 대가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코넨 가문이라는 거고 그 하코넨 가문의 뒤에는 이제 이 전 우주를 지배하는 황제가 있죠. 황제. 코리노 가문에 이제 샤담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까지만 아시면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오. 파트 1은 바로 이 아라키스에 하코넨 가문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코넨 가문은 굉장히 지배를 중시하고 약간의 그런 거기 원래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라키스에 프레멘이라는 걔네를 되게 억압하고 되게 그런 좋지 않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황제가 이 아트레이데스 가문한테 너네가 아라키스에 가서 거기를 지배해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근데 황제의 명이니까 아트레이데스 가야지. 그때 이제 가문의 이제 레토 공작은 가게 되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폴을 데리고 막 다 데리고 아라키스로 갔는데 폴이 주인공인 티모시 샬라메죠. 그쵸. 아. 근데 이제 레토 공작은 또 하코넨 가문하고 다르게 그 토착민들하고 되게 잘 화합을 맞아, 해가지고 맞아. 다스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 하코넨 가문이 이제 뒤를 친 거죠. 그래서 아라키스에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전멸. 거의 멸망시키는데 이때 겨우 그 티모시 샬라메가 맡은 그 레토 공작의 아들 역인 폴과 폴의 어머니 제시카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쵸. 폴의 어머니는 저거죠. 베네게세리트 일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두 모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프레멘에게 남겨지게 되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기까지가 네. 파트 1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또 황제가 계략한 거잖아요. 하코넨이 갑자기 친 게 아니라. 그렇죠. 뒷배경의 경우에는 이제 또 황제가 있었는데 음.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 우주에서의 어떤 권력 집단의 어떤 그 싸움과 아주 흥미진진해요. 자기 네. 그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어. 그런 짐과 뭐 미래에 대한 뭐 이런 두려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섞인 게 파트 1이었고요. 맞아. 근데 막 그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코넨 가문은 막 거기 있는 프레맨들은 막 되게 억압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그 폴 아빠 레토 아. 공작. 공작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공작이죠. 그 공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위험하면 막 타라고 막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되게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빨리 죽었죠. 역사란 게 참 그래. 좋은 사람은 빨리 죽나 봐. 근데 실제로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긴 한데. 그렇지. 아직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파트 2에서는요. 이 몰락에서 살아남은 폴과 제시카가 프레멘의 종족인 이제 그런 대장이 있어요. 스틸가라는 인물. 이분한테 인정을 받아서 야, 프레멘들하고 하비에르 이제 바르뎀. 예, 나 동행을 몰랐어. 하게 돼요. 뭘요? 뭘 몰랐어요? 맨날 머리 긴 모습만 보다가. 아, 그분인지 몰랐다. 하비에르 바르뎀인지. 근데 이 영화에 진짜 대배우들이 정말 많이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그게 좀 놀라운 지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폴이 여기서 인정을 되게 받게 돼요. 능력을 가진 거를. 그리고 이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여기서 폴의 어머니인 이제 제시카가 베네게세리트잖아요. 근데 이 베네게세리트의 능력은 뭐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뒤에서 어떤 조종 이 세계를 주무르고 어떤 목소리. 배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집단이에요. 모든 걸 꿰뚫고 있고 이 세계에. 세계 정부 같은 느낌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라키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폴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다. 근데 이 아라키스 사람들은 보통 이 메시아를 리산 알 가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계속 이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정말 폴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런 걸 굳히게 되고 근데 또 이 와중에 폴은 그 프레멘 종족의 일원인 차니라는 젠데이아가 맡은 역할이죠. 차니와 사랑에 또 빠지게 돼요. 그렇지. 그 원에서 폴의 꿈에 나타나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언의 형태로. 예언 속에 막 등장했던 그 여인이 2부에 오니까 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만나가지고 사랑에도 빠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믿음도 공고히 해서 약간 메시아적인 숭배도 받게 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와중에 프레맨들이 결집을 그럼 결국엔 하게 되잖아요. 폴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어디로 진격을 하게 되냐면 이 아라키스를 지배하고 있는 하코넨군과 황제에게 결국에는 진격을 하고 그치. 여기서 그 둘을 물리치게 돼요. 음. 이 되게 큰 전투에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황제의 딸인 이룰란 공주라는 역할이 있는데 플로렌스 퓨가 맡은 공주 역할이에요. 이 황제를 그렇게 내리는 대신에 내가 이룰란 공주와 혼인을 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황제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 우주에 있는 또 대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문이 많이 나와요. 하코넨 가문, 아트레이데스 가문, 뭐 코리노 가문 등등등. 이 외에 이 일 제외한 다른 대가문들이 이 폴의 황제 즉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은 그럼 어떻게 하냐? 전쟁을 선언하죠.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2부가 끝나게 됩니다. 저희 다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거의 공부를 해왔네? 맞힐까요? 아니 원래 균을 좀 좋아해요? 아니 저는 해리포터나 좀 보지. 근데 이게 저는 그 덕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그러니까 뭐 판타지나 이런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깊이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대단해.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 없었거든. 뭐냐면 뭔가 내가 이렇게 탁 빠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난 모든 걸 알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덕후들의 특징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일단 쳐, 나무 위키에. 근데 나무 위키구나. 그 정도는 나도 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치기까지 가냐 안 가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칠 수는 있는데 그걸 내가 숙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치.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 줄거리 길게 설명해드리긴 했는데 아니야, 딱 좋았어. 복습하는 차원에서 알고 가면 좋으니까요. 그럼 일단은 네.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에디부터? 저는 1부 안 보고 계속 기다렸었잖아요. 그래서 1부와 2부를 연속으로 봤는데요. 1부는 조금 재미없었어요. 저는 약간 이거 좀 꾸역꾸역 본 느낌이 있거든요. 2부를 보기 위해서 그냥 좀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 많이 있고 좀 지루한 느낌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2부는 되게 전개도 빠르고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극장에서 1부는 집에서 보고 2부는 극장에서 봤는데 극장에서 확실히 보니까 그 관객을 압도하는 막 사운드나 그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전투씬들이.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가장 느꼈던 감정은 벌레를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모래벌레. 롤러코스터. 서핑도 잘하니까. 그렇지. 서핑도 잘하고 롤러코스터 성애자로서 내가 저 벌레를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확실히 그 제가 덕후가 아닌 면도 있고 네. 상상력이 좀 빈약한가 봐요. 왜요? 그 이런 새로운 세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티라서 그래요? 나도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지? 새로운 세계를 못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내가 사는 세상과의 접점을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되는 거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세상과 그 비슷한 면을 찾는 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네. 뭐 원에 비해서는 저는 원도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그래요. 재밌게 봤는데 이번 거는 너무 극적이어서 진짜 훨씬 재밌었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 보는 순간엔 너무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 나는 이게 그냥 끝인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괴물이나 이런 영화들은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예술병 영화들.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좋아해요. 근데 듀는 저는 그렇게 깊이 빠져들지 못했다. 근데 그런 영화 아니에요? 그냥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즐기는 카야처럼 즐기는 게 사실 저는 이게 이 영화를 정말로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관도 흡수하고 거기서 계속 상상하고. 그치. 반지의 제왕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해리포터도 그렇고. 그래서 파생되는 것들이 또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네. 카야는요? 저도 비슷한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왜냐면 1부 봤을 때 저도 이거 너무 뭔가 없다. 그쵸. 내용이. 나도 그랬어. 1부는 배경 설명을 하느라 너무 뭐가 없다라는 게 강했어가지고 기대를 살짝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웬걸 1부에 비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연출이든 스토리든 미술, 사운드 모든 게 각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만큼을 모두가 발휘해서 그게 합쳐져서 레전드로 딱 나온 거야. 저는 레전드로. 드니 빌레브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는 건 그 뭐 연출, 아니 뭐 스토리 잘 짜고 미술 잘하고 이거를 다 감독이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에디의 표현으로는 오사마리를 잘한다. 그렇지. 중요하다고 생각해. 떨어지네 급이. 드니 빌레브가 오사마리를 잘한다. 엄청난 결국 능력이에요. 엄청난 총평은 능력. 그거네. 드니 빌레브가 최대한으로 오사마리 잘해서 낸 작품이네. 이거 여러분들 또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업계 용어입니다. 업계 용어. 들으시는 분들. 뭐 음성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서.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저번에 가오갤 보고 나서
저 엄청 완벽한 영화라고 했잖아요.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뿌듯한 게 내가 여기 와서 보길 잘했다.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영화관에 와서 이걸 보다니 잘했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진짜 오랜만에 느꼈어요. 근데 저는 원이 좀 평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엄청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원을 보고 그 세계관을 궁금해해서 책을 찾아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6권 중에서 1권의 절반만 다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뒤에 엄청난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2부까지는 책에 몇 권까지 다룬 건지 아세요? 그건 몰라요. 와, 그럼 가야 가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들으시는 분 나무 위키 없나 근데 보다. 어쨌든 영화는 3편까지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3편이 있습니다. 끝이래요? 네. 제작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한 3, 4년은 기다려야 그치. 되니까 그때까지는 또 이제 곱씹으면서 이런 근데 난 3, 추억을- 4년 만에 이게 나오는 것도 대단해. 그치.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일단 총평은 들어봤으니까 네. 각자 보고 나서 이걸 보고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X부터. 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접점을 찾게 되거든요. 네. 이게 판타지인데. 네. 그래서 그 보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건 네.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던 시대. 그 프레맨들이 이제 원주민인 거죠. 그런 걸 계속 입혀서 이제 상상을 했었고 그거 말고는 현대로 와서는 석유 전쟁. 석유 전쟁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죠. 스파이스가 석유고. 그리고 또 그거 성경. 그러니까 폴이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라기보다 모세의 느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그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 꾸리고 좀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계속 접점 찾아가면서 봤어요. 저도 좀 되게 비슷한 거 느꼈는데 저는 사실 성경적인 인물보다는 저는 좀 히틀러 같은 거 좀 느꼈어요. 히틀러는 그 누구지? 하코넨 가문의 모델이 나치라고요. 아 그래요? 나는 근데 좀 비슷한 거 있죠. 나는 뭐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난 폴의 모습에서 히틀러를 느꼈어. 왜냐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폴이라기보다는 프레멘 가문에서 히틀러를 세운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기네들이 정말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그거를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갚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멘들이 이제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막 하는데 그 폴이라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의 그거를 다시 세우잖아, 일으키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한 거 약간 그런 거네. 어떤 전체적인 그런 맹신? 맞아요. 대중이 맞아요. 집단적으로 어떤 걸 맹신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 같은 거가 비슷하다는 거죠. 부작용일 수 있고 아니면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저런 어떤 맹신이 필요한 것 전체주의 같다. 같은 거. 근데 저는 그 에디가 말한 거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그 폴이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과정이 히틀러의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히틀러가 연설을 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폴도 거기서 그런 본인의 이미지를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에디처럼 폴이 약간 그런 떠받들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단 어머니 베네 게세리트의 역할이 엄청 컸죠. 맞아요. 씨앗을 다 뿌려놨잖아요. 이미. 맞아요. 그런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맞아.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퀴사치 헤더락 키사치 헤더락이 베네게스트 게세리트 뭐야? 근데 그분이 베네 여자만 게세리트. 있는데 남자 그 베네 어쩌고가 되는 사람이 키사츠 어쩌고잖아요. 그게 진짜 된 거예요?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쵸. 아직 안 된 거죠. 된 건가? 아니 막 됐다고 할 수는 없죠.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왜요? 그건 허구니까. 아니 그 여자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 그걸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그 왜 베네 그래요? 게세리트가 생각하는 자기들의 메시아는 남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유일하게 이제 폴한테 그 조짐이 보인다 이런 건가? 그쵸. 그러니까 폴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거지. 베네 어쩌고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베네 어쩌고들은 자기 안에 있는 태아를 성별을 막 바꿀 수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 중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딸을 가져야 된다고. 맞아, 딸을 맞아. 가졌다라는. 근데 자기가 폴의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가문을 이어주고 싶은 거야. 제시카가. 그래서 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여자로 내놨어야 되는데 맞아요. 남자로 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주장하는 건 얘는 쾌사치 어쩌고다. 그게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제시카가 베네 게세리트의 일원이지만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던 거죠. 정말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낳아준 거죠. 결국엔 사랑이에요? 사랑해요. 모든 거는 러브 이즈 올. 러브 이즈 올. 네, 어쨌든 그렇고. 네. 카이 어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저는 반지의 제왕이든 해리포터든 네. 다 어떤 판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SF물도 많고. 근데 듄이 왜 이렇게 약간 꽂히지? 그러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듄을 보면 좀 계속 생각나는 어구라고 해야 될까? 뭔가 오래된 미래 딱 이게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긴 미래인데 듄 영화를 잘 보면 그게 막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 같기도 하고 로마 같기도 하고 약간 우리의 옛날 엄청난 옛날 시대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요. 그리고 특히 종교 같은 것도 사실 우리의 지금 종교보다도 훨씬 예전에 강했던 그런 종교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그치, 종교들을 그치. 보여주고 있고 외형 같은 것도 이게 뭔가 진짜 미래 시대의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황폐했었던 옛날 느낌도 되게 많이 나. 근데 그런 모든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되게 옛날을 닮았는데 우리의 거기서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난 미래 최첨단이야. 그러니까 이 둘이 결합. 이게 약간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미치게까지요? 와. 이게 약간 사람을 미치게 해요. 이거 또 마케팅에서 또 믹스 개념이 또 있습니다. 뭐 그럴 거면 마케팅에 그 A to G 해요. 아무튼 서로 다른 것들을 앞으로 믹스할 영화나 콘텐츠를 이런 마케팅 관점에서 분석해 주시는 좋다. 거예요? 그러면? 때 제가 뭐라고요? 팀장이잖아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르고. 그런 게 굉장히 저를 어떤 덕후의 마음을 건드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DNA를 건드렸다. 그게 공간 자체가 이제 우주라서 미래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뭐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과거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우리의 그리고 저는 접점을 찾기 맥스는 힘들어서 약간 몰입이 안 됐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접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라키스 행동 자체가 되게 없는 행동 같지가 않게 느껴져. 저 사막은 약간 중동 느낌이 나고 어떤 그런 이슬람 쪽 문화권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쓰는 언어들도 그렇잖아요. 용어들 리사날가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뭔가 진짜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몰입이 확 됐어. 사실 신기하다. 그냥 중동이라고 놓고 봐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배경 그러네. 언어 그리고 그 전투도 그렇게 엄청난 미래인데 칼로 싸우잖아요. 그런 게 약간 그러네. 사람을 그러네. 건드리는 것 같아. 근데 칼로 싸우다 갑자기 또 막 뭐 쏘고 이러던데. 그치 그렇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결투에서는 그치. 칼로 싸운단 말이야. 그대의 검이 쪼개지고 부서지기를. 진짜 열심히 봤네. 뭐 메모하면서 봤어요? 그러네. 다 찾아보거든요. 어쨌든 네. 콜로세움 느낌도 그렇게 있어. 느꼈고요. 그리고 계속 조금 이어서 하자면은 네. 이 덕후를 미치게 하는 약간 장치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지? 근데 도대체? 제가 너무 거기서 저거다 했던 거는 어. 거기서 찬이가 약간 계속 젠데이야? 중요한 역할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뭐 폴이랑 사랑에 빠지는 정도의 중요한 비중인가 보다. 전사기도 하지만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폴이 시험 이제 독을 먹여서 이제 시험을 해요. 얘가 진짜 깨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때 폴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젠데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젠데 그 찬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또 다른 이름이 시하야라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이름은 미들네임이. 사막의 샘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들에게 내려오던 말 중에 어떤 게 있었냐. 사막의 샘을 만나면은 그 폴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래. 뭐 그런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그 찬이의 어떤 눈물에 독을 한 방울 묻혀서 먹였더니 폴이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래서 뭐야? 이게 허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짠가? 진짜지. 그리고 그 사실 눈물도 짜내기 아까운 환경인 거죠. 그쵸. 근데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잖아요. 원래 프레임에는 눈물조차 흘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게 시하야라는 것에 어떤 숨겨졌던 그 어떤 그 장치들 막.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폴이 퀴사체 해더락이 된 건가? 되겠죠.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미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미치기까지 해요. 미칠 때 안 미치고 이상할 때 미치네. 너무 그래서 사막의 샘이구나. 이거 너무 막 네. 약간 마음이 되게 그래요. 부풀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부풀었다. 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네, 얘기를 해보자면은 진짜 너무 많거든요. 야!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감독이 제 지분까지 드릴게요. 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놨거든요. 감독이 작정을 한 게 뭘 또? 이 인터뷰 해봤어요? 영화를 봤을 때 네. 보통의 영화는 이제 인물을 되게 중점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중점은 사막인 것 같아요. 아라키스 자체가 사막 행성이잖아요.
사막이 메인이고 사람들이 이제 그 나머지인 거야. 그래서 그 사막의 모습을 너무 잘 담았고 약간 그치.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단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막을 되게 여러 각도로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 뭐 어떤 사막의 그런 질감 이런 걸 너무 잘 보여줬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막에 있는 느낌이었어. 응. 특히 벌레 같은 거 탈 때. 그쵸. 그 안에서 모래벌레 막 타고 돌아다닐 때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되게 와했던 거는 그 폴이랑 찬이가 이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얘네가 좋아하고 어떤 그 텐트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막이니까 거기서 어떤 이 둘의 어떤 섹슈얼한 장면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다른 영화들에서는 좀 더 이런 그 둘의 어떤 몸이라든지 그런 식의 뭐랄까 요즘 그런 움직임 컨텐츠 많이 소비하시니까요. 그런 걸 보여주면 4대 서방? 보여줄 법도 하잖아요. 그치 맞지. 근데 정말 둘의 얼굴을 정말 가까이서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했는데 그 둘의 얼굴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딱 겹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그 둘의 어떤 얼굴에 보여지는 이 선 그게 약간 능선 같았다 사막에 우와.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게 이 모든 게 사막이구나. 진짜 미쳐있구나. 뭐 이렇게까지. 그 안식 휴가 때 어디 가요? 뭐, 사막 가요. 아무튼 이거는 진짜 이 감독 미쳐 있구나 이 이야기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기억에 나는 장면이 많은데. 네, 또 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폴 어머니 제시카가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폴의 여동생을. 근데 이 영화에 그 아이 여동생인 엘리야 시점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목소리도 나오고. 굉장히 특이했어요. 애가 아직 태아인데 말도 하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소리로만 들려주지 않고 세포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 보여주지. 되게 추상적으로 그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그게 되게 저는 신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몰입을 안 깨면서 저런 걸 잘 넣을까? 그러네. 여기 너무 감탄했어. 맞아, 그랬어. 에디는요? 좋았던 장면이요? 저는 황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폴. 젠데이아가 갑자기 거기서 눈빛이 흔들리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잖아요. 이거 너무 예쁘다. 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기서 어떻게 황제의 딸을 선택할 수 있지? 근데 그 전에 딱 말하잖아. 그 찬이한테 내가 숨을 쉬는 한 널 사랑할 거라고. 그리고 바로 갈기죠. 공주랑 결혼하겠다. 믿음이 부족한 거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세계관에 있으면 젠데이아 이름 뭐였지? 찬이? 찬이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속상해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 뭘 신기해요? 사람이 그건 속상한 거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찬이도 그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 그치. 거기까지 갈 거라고는. 그래요. 네. 그랬고 티모시가 젠데이아에게 바다를 설명하는 장면도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우리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친다 막 이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냐 뭐 이런. 그렇지. 눈물도 아까워서 못 흘리는 데인데.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폴 엄마가 막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언을 퍼뜨려야 돼.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침투하자 막 이러면서 광기의 모성애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연기 진짜 좋았습니다. 잘했어. 폴 맞아. 엄마의 연기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런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베네 게세리트의 능력 중에 사람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목소리.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잖아요. 목소리, 보이스라는 그런 그거를 너무 좋았어요. 뭐가요? 그냥 그런 장면, 그 설정이? 저는 그 목소리 힘 발휘하는 장면을 좋아해요. Do it. 뭐 자기가 싫어하면 미쳐 있는 거예요. 목소리 사운드 변하는 그거에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어. 나도 하고 싶어. 해봐요, 한번 시도해봐요. 그리고 거기 중에 저희 같이 오늘 얘기를 못한 인물이 있잖아요. 페이드 로타. 하코넨 가문의 너무 눈썹 없는 사람. 그 뒤를 이을 아라키스를 지배하라라고 보낸 그 남작의 이제 사촌이라고 해야 될까 조카인데 이제 너무 인상 깊은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아라키스에 내가 지배하겠다라고 막 왔는데 그때 또 놓치지 않고 베네 게세리트의 일원인 레아세이두가 접근을 하잖아요. 너무 매력적이던데.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엄청나게 섹슈얼한 그런 텐션이 있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거기서 약간 좋았던 게 그 베네 게세리트니까 조종해야 되잖아요. 너 어디 가? 나 숙소로 가 하면서 페이드 로타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문 앞에 당도했더니 레아세이두가
그게 너무 아, 그러니까 진짜 와. 그게 너무 와 미쳤다. 그리고 아이를 갖죠. 성대모사를 두 번째 성대모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대모사까지는 안 되고 아. 그냥 속삭이면서 이렇게 조종하잖아요 사람을. 제가 ASMR 콘텐츠 하자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 너무 인상 깊었다 진짜. 음. 그렇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래서 되게 비중은 적었는데 레아세이드와 맞아. 페이드 로타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인물이다. 맞아요. 임팩트가 너무 강했다. 근데 나는 좀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임팩트 강한 인물들이 그냥 싹 다 죽던데? 엄청 쉽게 죽지 않아요? 맞아요. 황제도 생각보다. 죽고 뭐 하코넨 그분도 막 죽고. 그 레토도 엄청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래요? 어. 누구요? 그 인사이드 루인 아나요?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아무튼 다 유명해. 거기 다 나오는 유명해. 사람들 다 유명해. 안 유명할 수 없지 사실. 그 정도 규모의 영화에 나오는데. 네. 네. 여기 맥스가 그 얘기 했네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인물 얘기하면서 맞아요. 네. 그 건이죠. 음. 그 가문 이름 뭐지? 아트레이데스. 아트레이데스의 어쩌고? 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그 건이 역인데 이분이 조슈 브롤린 배우인데 시카리오 보셨나요? 네. 시카리오 진짜 재밌어요. 봐봐요. 그래요? 에디. 시카리오 1. 오. 원 진짜 재밌고 거기 보면 그 CIA 요원으로 나오는데 이 CIA 요원도 그렇고 이제 어벤져스의 타노스도 그렇고 엄청 강력한 인물이에요. 그 포스도 엄청나고. 맞아. 근데 이 배우 그래서 생각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프레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이 말고도 그 아까 말했던 하비에르 바르뎀도 있고 대배우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 맞아. 이게 그런 배우들이란 거. 음. 그러니까 그런 대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튀지 않는 연기를 하고 그런 연출을 했다는 게 오사마를 잘한다. 강약을 잘한다. 강약 조절을 어. 잘하고. 아니 타노스였어요 이분이? 타노스예요. 어떻게 얼굴이 완전 다르네? 타노스는 분장을 하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엔 저는 연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 네. 뭔가 딱 집중하는 인물에는 진짜 집중이 딱 되고 나머지는 또 이야기 속에 잘 녹아 있고 다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에디는 누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안냐 테일러 조이. 진짜 잠깐 나오잖아요. 그거죠. 폴의 이제 어머니가 여동생을 뵀다고 했잖아요. 그 여동생이 나중에 자라서 되는 맞아요, 인물이 맞아요. 아냐 테일러 조이. 좋았어요. 아냐 테일러 조이가 이제 그걸로도 나오죠. 그 매드맥스 맞아요. 스피노프. 네. 핫한 배우긴 한가 봐요, 진짜. 그래서 카야는요? 전 아까 말했지만 레아 세이두, 베네 게세리트 일원으로 나오는 레아세이도 너무 매력있어. 임팩트가 너무 강했다, 진짜. 맞아요. 그 접근해서부터 유혹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페이드로타의 아기를 가졌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그 표현도 되게 좋았어. 뭐 혈통은 확보했습니다. 뭐 아무튼. 맞아요. 에디 레아세이도 알아요? 알죠. 미드나 저는 왜냐면 어느 멋진 날. 그치. 그리고 그 에디가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거기도 마지막에 나와요?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모를 것 같아서. 그분이에요? 제일 가브리엘. 중요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너무 멋있는 그 비 맞으면 어때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가브리엘. 맞습니다. 대단한 배우네. 저는 오늘부터 팬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 앞으로 레아 세이드 하면 컴투미로 기억할 거야. 혈통을 확보했습니다. 너무 좋았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몇 점을 주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 4점. 오. 근데 앞에 얘기한 거보다는 높네요. 그거 치고는.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제 취향이 이런 영화들이 아닌 거지. 작품성은 실제로, 정말 높다. 영화 자체는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뭐 이동진이에요? 평가를 작품성으로 평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 취향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디 몇 점인데요? 저 3.5. 3.5? 낮다. 저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 정도로 느꼈어요. 재밌었는데 딱 그런 느낌. 뭐 돼요? 아니 베테랑 같은 느낌. 베테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테랑도 좋은 영화지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저는요. 제가 제일 높네요. 저 4.5점 드리겠습니다. 근데도 5점이 아니야? 0.5를 왜 뺐냐? 네. 3편이 나오기 때문에 그 3편을 위해서 전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원은 4점이었어요? 0.5씩 올라요? 3.5에서 4 사이였던 것 같아요. 원은 지루했잖아요. 그치만 그 세계관이랑 보여주는 그 화면은 압도적이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3.5에 4점이었고 3을 위해서 제가 0.5를 아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3편이 멋있다. 정말 좋게 마무리되길 바라요.
봐라요. 저는 3편은 그러니까 그 전권은 그냥 일반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3편은 그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고 싶어요. 그치. 얼마나 사운드가 너무 좋아. 얼마나 크게 전쟁을 하겠어요. 이제 대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좋습니다. 우리 되게 알차게 녹음한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바로 제2. 아, 제2의 계획하에 오사마리. 모든 거 이루어진다. 베네 게세리트 같은 거죠. 좋네요. 모든 것은 좋네요. 모든 것은 우리의 플랜으로 네, 어. 진행된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뭐 하기로 했죠? 반성 특집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반성. 아까 얘기한 거는 기억을 못 하시네요. 어떻게 반성을 할지는 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일단은 던져 놓는 거지. 네, 맞아. 반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반성들을 하게 될지 그리고 저희한테 바라시는 반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과해 반성했으면 주세요. 하는 것들 청문회라고 생각하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질문이라든가 따끔한 이야기들 그렇죠.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피드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꼭 보세요.